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들은 잘 하셨나요? 네, 제가 항상 진지하고 재미없는 주제를 가져와서 졸리게 만드는 타임인데 하필 점심시간 다음이라서 살짝 걱정이 되네요. 네,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꽤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들을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디바이스들 가지고 이번에 행사에 참여해 주셨던 후원분들이나 연사자분들에게 제가 기념품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왜 한다고 이제 발표 주제를 제안을 해놓고 나서 당첨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네트스위프트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유행처럼 모두 다 하는 일로서 다 하는 것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스위프트로 뭔가를 더 해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남들 안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람다 AWS의 스위프트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다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집에서 뭔가 다룰 수 있는 걸로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도전적인 개발 환경에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준비가 잘 돼 있었고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일단은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입하면 저 중에 하나는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주문을 하고 났더니 어떤 거는 연결이 한 번에 잘 되는데 어떤 거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이상한 거 같은 제가 아는 컴퓨터랑 뭔가 다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었고요. 계획은 완벽하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계획했던 거랑 상관없이 얻어 터지는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정신 차리고 졸린 거를 좀 부여잡고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면 인베디드 시스템이 우리가 굉장히 낯선 환경이거든요. 인베디드 시스템을 자주 쓰고 있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고요. 새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이 시스템은 흔히 이제 사전적으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조직이나 제도들을 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시스템들은 입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얘기해주는 그 동작을 구현한 시스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과 대비해서 우리가 다루는 흔히 개발 환경에서 다루는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부르는 컴퓨터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범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 인풋, 아웃풋,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트랙패드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원하는 걸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화면에다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 아이폰도 범용적인 목적의 컴퓨터로 쓸 수 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만들어질 때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딱 그 장치의 역할만 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딱 그 목적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가전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가전 제품들은 대부분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온도 조절하거나 전기를 껐다 켜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간단한 정보 단말기들, 뭐 카페에 갔을 때 알림을 알려준다거나 음료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거나 그런 장치들, 그 다음에 집에 다 공유기들 있으시잖아요. 공유기 같은 장치들도 다 인베디드 장치고요. 흔히 손으로 쓰는 게임기나 이제 물론 이제 콘솔 게임처럼 좋은 장비들은 전용의 그 특수 목적에 가지고 있지만 인베디드라고 하긴 어렵고 요새는 그냥 아예 PC 아키텍처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이나 군사용, 그다음에 물류나 금융, 차량,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다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이미 다들 쓰고 계신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못 본 장치들도 꽤 많아요. 아이디어들도 많아서 딱 그 필요한 기능의 목적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도 요새는 카드로 찍고 버리고 하는데 그런 용도들 장치들도 전부 다 인베디드 장치들이고요. 기존 장치에 내장이 돼서 전자기나 전기적으로 동작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운영체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iOS나 맥OS 같은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동작하는 애 자체가 그대로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C로 개발하고 전용 개발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만약에 거기다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다른 환경에서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저런 인베디드 장치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저렴한 범용의 목적 시스템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딱 10년 정도 됐고요. 12년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입출력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GPIO가 달려 있는 저기 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실제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운영체제는 리눅스가 깔리는 일반 범용 컴퓨터인데 쟤를 인베디드용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어디다가 넣을 수 있죠. 한동안은 그런 거 보셨죠? 뭐 전철에서 안내판 같은 거 장애 나면 윈도우가 떠 있거나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한동안 여러 장치들을 다양한 범용 컴퓨터들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많이 대체하고 있고 특히 미디어나 이제 그 길거리에 보이는 전광판처럼 보이는 큰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들은 범용 목적 시스템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대적으로 인베디드 쪽은 발전을 못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아두이노라고 하는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르두이노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분들이 만드셔서 알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전자 오픈소스 플랫폼이어서 아두이노 칩을 사는 게 아니고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그 회로들을 오픈해 놓은 거대로 구현만 하면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간에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암용도 똑같이 아두이노 플랫폼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아두이노도 인베디드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온 지 거의 20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범용적으로 학습용으로도 많이 썼었는데요. 10년 전에 인베디드 쪽에 완전히 이제 빅히트를 치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프레스프라고 읽는 것 같은데요. 중국 회사고요. 아래 ESP8266이라고 하는 칩셋이 작은 칩셋이었는데 거의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굉장히 글로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칩이 와이파이를 내장한 와이파이에 들어가는 저전력 컨트롤러 칩이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OS 없이 와이파이를 붙일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인베디드 개발자나 IoT 장비들, 작은 장비들인데 IoT로 붙여서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는 이제 작은 장치들을 만드는 용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요. 그 히트친 8266을 대신해서 나온 게 ESP3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지금 현재 IoT 디바이스의 거의 모든 장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자그마한 IoT 장치들에는 거의 ESP32가 달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ESP32는 계열이 시리즈가 이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S 계열, C 계열, H 계열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저기 밑줄쳐에 있는 C3나 C6 같은 애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얘기 드릴 주로 저렇게 생긴 칩셋이고요. 제 자체로는 쓰기가 어려운데
저거를 내장한 보드를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개발용 보드들을 많이 팔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여기 아키텍처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제너럴한 범용 아키텍처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연결하는 방식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도 붙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버스 USB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까지 다 붙일 수 있는 칩셋이라서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거를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칩셋이 나왔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스위프트도 그 사이에 그런 장치들에 연결하고 싶어서 스위프트 개발자들이 이제 인베디드 장치에다 뭔가 시도했던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위프트 온 암 프로젝트인데요. 얘도 거의 한 8년 전부터 암용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에다가 스위프트 개발 환경을 올리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었고요. 여전히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에다가 스위프트를 올려서 거기서 스위프트로 프로그래밍을 돌리고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용 스위프트 툴체인을 설치해서 리눅스에서 스위프트 코드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뷰만 없을 뿐이지 서버 사이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코드에서 인베디드를 직접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을 애플이 공식 블로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칩셋은 딱 암용과 리스크 V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그러면 이런 주제로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보자, 사이드 프로젝트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험난했던 거죠. 그리고 따따DC에서 인베디드 스위프트로 경량화하기란 주제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발표가 올라왔고요. 이 자료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베디드 스위프트는 뭘 얘기하냐면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디드 장치에서 그대로 스위프트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 개발 환경에 장점이 많잖아요. 스위프트 패키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도 있고, 디버깅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인베디드 장치들의 그 개발 환경은 이런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이랑 좀 다르게 그 운영 체제가 없기 때문에 디버깅이나 개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스위프트를 애플이 그 스위프트 안에다 넣으면서 이제 스위프트 언어를 그 언어 스펙의 런타임 기능들을 최소화하고 딱 필요한 스위프트의 문법들을 커널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게 딱 필요한 내용들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내부에서도 그 지문 인식이나 사용하는 애플의 그 시큐어 칩에서도 요 인베디드 스위프트로 코딩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사셔야 되는데 인베디드 디바이스 지금 스위프트 인베디드 디바이스로 지원해주는 애들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예제 애플이 올려준 깃허브에 올려준 스위프트 인베디드 이그젬플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STM32라는 계열이랑 그 다음에 ESP32 계열이랑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피코 이렇게 세 종류만 지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베디드 스위프트가 올라갈 만큼 메모리를 제공해주는 장치들은 종류가 딱 세부적인 장치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5가지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스위프트 인베디드 스위프트로 컴파일한 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아는 거죠. 저 중에 2개는 이미, 3개는 이미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인데요. 개발 환경을 스위프트로 하기 전에 그럼 뭘 설치해야 되느냐 살펴봤더니 ESP32는 ESP32 개발 환경을 VS 코드에 플러그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SDK를 다 설치하실 수 있는데 플러그인만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ESP32는 이 에스프레시프라는 회사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으로 IoT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줄여서 IDF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IDF는 인베디드 스위프트를 아니더라도 인베디드 장치에다 빌드해서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거를 꼭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디바이스 장치는 그냥 설치하는 장치
저장소가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쟤를 클론해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 저장소 자체가 생각보다 커요. 한 꽤 몇십 메가 정도 되는 애들인데 저 아래 서브 모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쟤만 가져오면 안 되고 서브 모듈까지 같이 통째로 다 클론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의 한 400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소만 해도 그 정도 되거든요. 소스가 빌드되기 전에 저장소만 한 400메가 되는데 걔를 온전히 다 받아오신 다음에 빌드 환경에서 빌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 IDF 명령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파이썬이에요. 저 명령어들이 파이썬으로 돼 있어서 파이썬 환경 설정을 조금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버전을 맞춰서 개발 환경을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펀치를 얻어 맞았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치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IDF 프레임워크는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많고요. C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지만 그걸 환경을 빌드해주는 또 빌드 스크립트는 다 파이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맥을 두 대에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한 대는 맥북에서 해보고 한 대는 그 맥스튜디오에서 해보고 두 대에서 했는데 하나에선 설치가 되고 하나에선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파이썬 버전도 확인이 돼야 되고 파이썬 버전에 파이썬 개발 환경에 그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루트에서 설치하면 또 중간에 설치하다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어느 정도 설치하실 줄 알아야 이걸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서브 모듈도 당연히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파이썬 버전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필 모듈에 파이썬 필 모듈의 의존성도 확인하셔야 돼서 생각보다 설치하는데 그 터미널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DF를 제대로 실행하시려면 쉘의 환경 설정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만 그 환경 설정에 맞춰서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IDF 사이트에 가면 정리가 잘 안 돼 있고요. 오히려 지금 애플이 제공해주는 인베디드 스위프트 아래 들어가시면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어 있는 걸 나중에 찾았는데요. 뭐냐면 애플의 인베디드 스위프트와 메터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튜토리얼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애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GitHub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GitHub IO 안에 문서가 따로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셔야 가장 제대로 된 문서를 보실 수 있고 설명은 ESP 메터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ESP 메터는 ESP IDF를 설치한 다음에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DF 설치하는 데도 이 문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IDF를 설치하려면 홈브루가 깔려 있어야 빌드를 할 수 있는데요. 홈브루도 CMake나 GitHub 서브 모듈처럼 원래 우리가 잘 안 쓰는 모듈들도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고요. 맥에 따라서 안 되는 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리셋을 하고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디서부터 초기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초기화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고요. 저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되는 장비에서 그 저장소 받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부터가 조금 난관이었고요. 두 번째 펀치는 뭐였냐면 USB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펀치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ESP32 같은 인베디드 장치들은 주로 칩셋을 만들고요. 칩셋을 가져다가 개발용 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여러 회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베디드 장치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셨느냐에 따라서 저 USB 칩에 연결하는 개발 보드에 연결하는 USB 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는 칩셋들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크게 저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이버가 맥용 드라이버가 필수인데요. 맥용 드라이버가 공식적으로 잘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발표 자료들을 나중에 PDF로 보여드리면 저 링크들을 같이 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럼 저 각 사이트에서 받으셔야 적합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USB-C로 되어 있는데 이 칩셋들이 대부분 저렴한 칩셋들이어서 USB-C PD 되는 케이블을 쓰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저렴한 칩셋을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그 칩셋에 따라서 케이블 호환성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케이블과 나쁜 케이블을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펀치들을 잘 피하시면 이제 빌드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빌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초 코드는 애플의 그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키면 장치를 연결한 다음에 불을 그 개발 보드에 있는 LED를 켤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베디드 스위프트가 제가 시작할 때 4월 달쯤에는 베타였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6가 나오기 전에 툴체인의 베타 그 나이트 스냅샷에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베타 상태에서는 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전업이 중이었고 실제로 애플이 올려준 이그젠플 중에서도 어떤 이그젠플은 되고 어떤 이그젠플은 안 되는 상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스위프트 6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스코드를 올리거나 인베디드 그 스위프트도 그 정식 버전으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툴체인을 별도로 깔아서 별도 툴체인을 지정한 다음에 그 툴체인을 써야지만 인베디드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위프트 6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어떤 걸 쓰실지를 명시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베디드 스위프트는 스위프트의 서브셋이고요. 스위프트의 모든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고 인베디드 장치에서만 동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빠져 있고, 뭐 스태틱한 링크나 뭐 이런 것들 빠져 있고, 안 되는 애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런타임도 없고, 그 타입들도 모든 타입이 다 제공되지 않고요. 딱 인베디드에서만 쓸 수 있는 타입들 정도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코드를 옮길 수는 없고 딱 인베디드에서 필요한 코드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인베디드 스위프트가 실험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버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타겟으로 삼는 인베디드 장치가 딱 리스크 V 계열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베디드 장치들 CPU 중에서 리스크 V 계열만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ARM은 되긴 합니다. ARM은 되지만 지금 인베디드 스위프트에서 그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 샘플들은 리스크 V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ESP32들 중에서도 이 리스크 V 계열 CPU가 있고 그 에스프레시프 회사에서 만든 자체 CPU가 있거든요. 걔는 지원이 안 돼요. 리스크 V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 SDK도 아셔야 되고 스위프트 그 인베디드 스위프트도 아셔야 되고 USB 드라이버도 제대로 깔고 케이블을 잘 선택하신 다음에 지원이 되는 디바이스에서 하셔야지만 빌드가 성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인베디드 용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정도 용어들 뭐 전원 관련된 거라든가 뭐 USB 연결할 때 UART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들은 검색을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iOS 개발자가 익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샘플은 매터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젠플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스위프트 인베디드 이그젠플이 있고요. 스위프트 매터 이그젠플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스위프트 인베디드 이그젠플에 있는 거는 안 되는 예제가 좀 있고요. 스위프트 매터에 있는 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매터에 있는 샘플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매터는 이름이 좀 낯설긴 하지만 이제 홈킷에 연결되는 그 예전에는 다 홈킷으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홈킷도 매터 표준을 지원하기 시작을 해서 iOS 16부터 조금씩 지원이 됐거든요. 18 요번에 나온 iOS 18부터는 더 많은 매터 기기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해서 기존에 뭔가 알렉사나 뭐 아마존 그 구글 홈이나 이런 거에 연결하셨던 디바이스들이 있다면 이제는 매터에서 홈킷으로 연결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나 가전제품들 공기청정기나 냉장고 뭐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이런 애들도 다 매터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들도 매터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통합된 가정 홈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터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매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매터 그러면 어떤 그 홈킷에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홈 앱을 써보시고 계신가요? 집에서 홈 앱으로 뭔가를 해보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네.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떤 게 있냐면 에어컨도 있고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초인종, 그 다음에 요새 광고 많이 하잖아요. 무슨 분이 네, 문 여는 거, 네, 그런 초인종, 현관 자동화하고 온도 센서, 그리고 물 감지, 화재 감지 이런 용도들, 전기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홈팟 미니 같은 애들이 이제 온도 센서까지 들어가서 안에 온도랑 습도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데요. 그런 용도들, 커튼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이 다 홈 오토메이션인데, 지금까지는 각각 제조사별로 따로 됐었지만 이제는 메터 표준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 홈 앱이 메터를 지원해 주는데 iOS 16부터 지원해 줬다고 하지만 호환성은 이제야 좀 높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LG, 삼성 TV도 홈앱에서 보실 수 있고, 그걸로 껐다 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조작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필립스나 이케아 같이 가전 가구 회사들도 다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홈브릿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리눅스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홈 앱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주는 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예 오픈 소스면서 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홈브릿지라는 걸 까시면 원하는 또 장치가 홈앱을 지원하지 않을 때 연결해서 쓰실 수 있었던 장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나 도어락, 스위치, 그러니까 집의 방해 전원 스위치, 그다음에 파워 스위치, 그다음에 온습도 이런 자동화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킨다거나, 나갔을 때 에어컨을 끈다거나, 누가 집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카메라를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ESP32 계열 장치에다가 ESP 메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해서 거기다 명령을 주면 되는데요. 이미 저 ESP 메터 프레임워크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치들의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장치들에 맞는 전자 부품이 있으면 그거대로 동작하는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구를 껐다 킨다거나, 내가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껐다 킨다거나, 이런 장치들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에어컨을 껐다 킨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습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제습기를 킨다거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공기청정기를 튼다거나 이런 자동화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스위프트 메터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냐면, 스마트 라이트라고 하는 전구를 껐다 키는 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메터 연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메터 프레임워크를 이제 인클루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메터의 노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 종류 장치가 어떤 것인지 엔드포인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전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라이트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라이트 엔드포인트에게 넘어오는 이벤트들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컬러를 바꿀 수 있게, 컬러에 따라서 LED를 조작하도록 코드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빌드해서 장치에다 넣으면, 그러면 이제 그 장치가 ESP 장치가 이제 스마트 전구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면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 앱에서 이벤트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동작을 바꾸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랜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만들고요. 큐브는 실제로 제가 여기 불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투명한 걸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ESP32 보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USB를 연결을 하면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정도의 연결이 돼야 되냐면, 저희가 만드는 게 ESP30인데 쟤는 이제 블루투스거나 지급이나 혹은 와이파이로 동작하는 장치여야 되고요. 만약에 지급이나 블루투스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집에 허브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저 스마트 홈 앱에 연결하기 위한 허브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제조사들마다 허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카라나 이제 국내에다 파는 중국 계열 회사들이면 다 각각 저 브릿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매터나 홈앱에 붙는 애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주로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동이 되면 이제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홈앱에서 들어가셔서 연결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 이제 홈앱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추가하는 절차들은 QR 찍거나 이제 코드를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뒤에 홈앱이 보이시죠? 홈앱으로 제가 랜턴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랜턴에 그 ESP32에다가 USB를 꽂고 전원만 연결을 하고, 그리고 홈앱에다 등록을 하면 홈앱에서는 그 스마트 전구로 보여요. 그리고 이 인베디드 장치가 스마트 전구로 보이기 때문에 쟤한테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스마트 전구들 이케아나 필립스에서 파는 그 스마트 전구들이랑 똑같이 동작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드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매터 노드를 설정을 하고, 매터 노드에다가 이게 매터 엔드포인트 중에서 컬러를 다룰 수 있는 엔드포인트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요. 컬러 라이트라고. 그리고 걔가 어떤 이벤트를 받을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받을 때 이제 컬러 온오프 스위치인지 뭐 컬러를 조작하는 건지 홈앱에서 조작하는 이벤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장치의 동작들을 바꾸는 걸로 구현을 하시면, 그러면 간단하게 스위프트 코드 가지고 원하시는 인베디드 장치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예제는 애플의 예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조금 바꾼 내용입니다. 그렇게 추가한 코드들을 가지고 노드에다가 엔드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노드의 앱을 실행을 하면 이 앱은 그 인베디드 장치가 꺼질 때까지 계속 실행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티를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동작하는 앱을 만들어 보시면 재밌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냥 인베디드 그 데브 킷을 사시면 USB 그 통신용이 있고, 그 다음에 USB 전원용이 있거든요. 보통 두 가지 칩셋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내가 개발을 할 때는 통신용에다 꽂으시고, 그 다음에 전원으로 쓰실 때는 전원용에다 꽂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개발용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LED가 하나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샘플 코드를 돌릴 수 있는 보드 정도는 구매하실 수 있고, 알리에서 보통 지금 구매 비용으로 보면 한 $5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심치 않게 간단하게 뭔가를 해보시려면 이 정도를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램프를 올해 지금 저 위에 나와 있는 개인 후원자분들에게 제가 랜턴을 직접 만들어서 요거를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구경하실 수는 있어요. 구경하실 수 있고, 이제 계속 안 하던 거를 계속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요, 이제 요게 그 이잉크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잉크의 디스플레이 있는데 뒤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유명한 배지 2040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렇게 어디 컨퍼런스나 이런 데 오면 이잉크로 된 배지를 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인베디드 프로젝트인데 유료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요새 인베디드용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GitHub 행사 같은 GitHub 유니버스 행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지난달 GitHub은 요 2040 프로젝트를 약간 포크해가지고 GitHub 배지로 만들어서 줍니다. 아예 그냥 이잉크로 개인 이름을 넣은 거를 참가 배지로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요. 인베디드 장치지만 배지 하나가 거의 막 1, 2만 원 하면 행사 못 할 것 같아서 요거는 못 하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가져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이잉크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뭔가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시도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베디드 스위프트가 그냥 코딩만 해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고, 장치에다가 넣어서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아이폰 말고 그냥 집에서 뭔가 간단하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용이거나
항상 뭔가 표시해 준다거나 그런 용도로 나만의 홈키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용으로도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로 다른 걸 해보실 분들을 찾고 있고요. 같이 한번 뭔가 심심치 않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랑 같이 인베디드의 또 다른 도전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는 이제 사실 스위프트 코드로 보면 이게 스위프트 문법인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위프트 코드인 것 같지만 사실 거의 C 코드에 가깝거든요. 인베디드 장치에 있는 API들을 거의 불러주는 거라서 C 코드에 가까운데 약간 패키징을 좀만 하면 이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도 아직은 샘플이어서 그 코드가 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위프트로 되어 있지만 뒤에서 동작하는 애들은 다 ESP32에 있는 코드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라서 거기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뭔지를 또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관심이 있으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새로운 걸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인베디드 스위프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